당신이 자꾸 이용당하는 이유. 당신은 착해서 이용당하는 게 아니다. 허용해서 당하는 것이다. 이용하는 사람을 욕하는 건 쉽다. 그 사람이 나쁘다고, 이기적이라고, 양심이 없다고 말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게 외부를 탓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질문은 건너뛴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나는 매번 같은 종류의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소모되는가? 이건 운이 아니다. 패턴이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유지하고 있는 패턴이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유용한 사람을 찾는다. 사람들은 당신의 선함을 존중해서 가까이 오는 게 아니다. 당신이 편하고 요구에 응답하고 거절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다가온다. 당신은 안전하다. 당신은 쉽다. 당신은 싸다. 그래서 이용된다. 이 말이 불편한가? 그렇다면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착함이 아니라 유용함을 선택한다. 당신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하기 쉽다고 판단할 뿐이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의 문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 그리고 당신이 그 유리함을 제공한다면 당신은 선택된다. 당신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반응 패턴 때문이다. 이용하는 사람은 악한 게 아니다. 그저 효율적인 것이다. 당신이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부탁한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선을 넘는다. 당신이 손해를 감수하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손해를 떠넘긴다. 이건 당연한 수순이다. 당신이 허용하는 한 그들은 계속할 것이다. 문제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다. 착함은 미덕이다. 하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자멸이다. 당신은 선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무방비로 살 필요는 없다. 내가 이용당하는 이유. 1.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 당신은 싸우지 않는다. 불편한 대화를 시작하지 않는다. 불만이 있어도 참고 화가 나도 삼킨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용당할 문을 열어둔 것이다. 갈등 회피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단지 문제를 지연시킬 뿐이다. 그리고 그 지연된 시간 동안 상대는 당신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당신이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당신이 소리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요구한다.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던 것이 어느새 당연한 기대가 된다. 당신은 불편함을 피하려다가 결국 더 큰 불편함 속에서 산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착취를 견디게 된다. 왜냐하면 착취에 저항하는 것도 갈등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갈등을 피하는 이유는 관계가 깨질까 봐서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관계는 이미 깨지고 있다. 다만 당신만 그 사실을 모를 뿐이다. 상대는 이미 당신을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는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본다. 갈등을 피해서 지킨 관계는 관계가 아니다. 그냥 거래다. A. 거절 능력의 부재. 당신은 노를 말하지 못한다. 부탁을 받으면 자동으로 예스가 나온다. 시간이 없어도 하기 싫어도 불공평해도 응답한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순간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행위가 아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행위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신의 한계를 알 수 없다. 당신의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무한정 제공되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 당신이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언제나 당연한 사람이 된다. 감사는 사라지고 기대만 남는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할까봐 두렵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이 거절했을 때 떠나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제공하는 것을 원했을 뿐이다. 거절은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다. 거짓 관계를 드러낼 뿐이다. 3.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고려함. 당신은 상대의 기분을 너무 신경 쓴다. 상대가 실망할까봐,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당신의 필요를 뒤로 미룬다. 당신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지만 이 배려가 습관이 되면 당신은 사라진다. 당신의 감정은 후순위가 되고 당신의 시간은 타인의 것이 되고 당신의 삶은 타인의 편의를 위한 도구가 된다.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건 좋다. 하지만 그게 당신 자신을 헤아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과도하게 책임질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당신이 배려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많이 기대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의 배려는 의무가 되고 당신이 배려하지 않는 순간은 배신이 된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알아본다. 당신이 상대의 사정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의 어려움을 헤아린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지점을 파고든다. 당신의 공감을 이용해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당신이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게 만든다. 당신은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4. 스스로를 낮게 평가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에너지가 별로 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쉽게 내어준다. 누가 요청하면 당신은 응답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고 당신이 제공하는 것은 큰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당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는 당신이 제공하는 것의 가치를 정확히 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다. 왜냐하면 자신을 싸게 파니까. 당신이 당신을 낮게 평가하면 세상도 당신을 낮게 평가한다.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쓴다. 당신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건 냉혹한 현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당신은 당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과도하게 제공한다.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당신이 얻는 건 인정이 아니라 의존이다.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 당신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편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다. 5. 관계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이 이용당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다. 당신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나쁜 관계라도, 일방적인 관계라도, 소모적인 관계라도 당신은 붙잡는다. 혼자 남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참는다. 이용당하면서도 상처받으면서도 소진되면서도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을 이용하는 관계가 진짜 관계인가?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올라탄다. 당신이 관계를 두려워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쉽게 이용한다. 당신이 떠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선택권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협상력도 없다. 당신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그들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건 관계가 아니라 지배다. 관계를 잃는 게 두려운 건 이해한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용당하는 관계는 이미 잃은 관계라는 것이다. 당신은 상대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당신을 소유하고 있다. 당신이 관계를 지키려고 할수록 당신은 당신을 잃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관계도 없고 당신도 없는 상태가 된다. 불편한 진실. 착한 사람은 이용하기 쉽다. 그래서 이용된다. 이건 착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책임이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위해 경계를 세워주지 않는다. 당신이 당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세상은 당신을 보호하지 않는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위험하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만만한 사람을 이용한다. 착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문제는 성격이 아니라 구조다. 당신이 착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허용해서 당하는 것이다. 당신이 침묵해서 거절하지 않아서 참아서 관계를 두려워해서 이용당하는 것이다. 이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바꾸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갈등을 견뎌야 하고 거절을 연습해야 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질문들에 답해보라. 정직하게. 나는 거절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인정받으려고 나를 소모하는가? 나는 상대의 요구에 자동으로 맞춰주는가? 나는 이용당하면서도 관계 잃는 게 더 두려운가? 나는 갈등을 피하려고 침묵하는가? 나는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보다 우선하는가? 나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낮게 평가하는가? 나는 상대가 실망할까봐 나를 희생하는가? 나는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중요한가? 나는 이용당하는 패턴을 알면서도 반복하는가? 나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과도하게 제공하는가? 나는 나쁜 관계라도 혼자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라도 예스라면 당신은 이용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벗어나는 법. 첫째, 경계를 세워라. 경계는 벽이 아니라 선이다.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침범당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선을 긋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넘어온다. 경계를 세우는 건 공격이 아니라 보호다. 둘째, 거절을 연습하라. 거절은 스킬이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고 죄책감이 든다. 하지만 연습할수록 자연스러워진다. 거절은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좋아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당신의 예스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면 노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에너지를 관리하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다. 당신이 당신을 소진시키면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이다. 먼저 당신의 잔을 채워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다. 넷째, 관계의 거리를 조절하라.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감정적 거리다. 당신이 모든 요청에 응답할 필요 없고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다.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당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섯째, 자존감을 재구성하라.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제공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당신이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필요한지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증명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소진될 것이다. 여섯째, 착함을 재정의하라. 착한 사람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다. 경계를 세우는 것도 착함이다. 거절하는 것도 착함이다. 당신을 지키는 것도 착함이다. 착함은 희생이 아니라 균형이다.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는 게 아니다.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이다.
당신의 착함은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경계 부재가 문제다.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당신이 어떤 구조를 허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받는 대우가 결정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용당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소진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을 잃을 필요가 없다. 경계 없는 선함은 미덕이 아니라 위험이다. 이제 선택하라. 계속 이용당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보호받으면서 살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그리고 그 답을 실행하는 건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착하게 살되 싸게 살지 마라.